안녕하세요. 무령왕 톡톡블럭 만들기에 앞서서 무령왕 이야기와 무령왕릉 유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갈 거예요. 우선 무령왕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후까지도 무덤이 발견되므로 백제 문화의 우수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역할을 한 왕이고 몽진시대 백제를 중흥으로 이끈 군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무령왕의 이름은 사마 또는 융으로 불렸으며 곤지 왕자의 아들이며 일본 규슈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삼국사기에 이르기를 무령왕은 키가 8자이고 눈매가 그림 같으며 인자하고 너그러워서 민심이 따랐다는 말이 전해요. 그뿐만 아니라 무령왕은 제2기간 동안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데 지방 통치를 강화하여 22담로를 두고 직접 통치를 도모하였고 고구려 말갈의 침입에 착실히 대처하면서 직접 군대를 이끌어 고구려를 물리치기도 해요. 중국 남조 양과 외교 관계를 강화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예가 무령왕릉은 벽돌 무덤에 양나라의 영향을 받은 양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도 알 수 있고 또 이 밖에도 외화의 직접적이고 안정적인 통교를 가능하게 하기도 했어요. 이 밖에도 굶주린 백성을 위해 창고를 풀어 구제하는 등의 민생 안정에도 노력한 왕이었고 20여 년의 제2기간 동안 많은 업적을 남기고 523년 5월 7일 6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그럼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됐지만 그 중에서 국보급 유물만 11점이 있었다고 해요. 국보급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다 싶은 유물들을 국보로 정하고 있는데 그 국보급 유물만 무령왕릉에서 11점이 출토가 되었어요. 보존이 잘 되어 있다 보니 백제의 역사를 대변할 출토 유물들이 문화재적 가치로서의 인정을 많이 받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54호로 지정된 무령왕 금제간식을 비롯하여 무령왕비의 금제간식이 155호로 지정이 되었고요. 자세히 보면 무령왕의 금제간식 같은 경우에는 관꾸미계 모두 인동 당초무늬를 가지고 있고 불꽃무늬를 결합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왕은 전면에 둥근 모양의 장식에 영락이 있고 비대칭을 이루는 데 비해서 왕비의 장식에는 그런 부분이 없고 대칭을 이루며 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육안으로 봤을 때 불꽃처럼 얇게 올라가는 모양은 왕의 모양, 동글동글하게 올라가는 꽃의 모양을 형상화한 것은 왕비의 금제간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6호로 지정된 무령왕의 금기거리가 있고요. 무령왕비의 금기거리가 157호로 지정이 되었는데 역시 모양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158호로 무령왕비 금목걸이가 지정되었고요. 그리고 159호로 무령왕의 금제 뒷꽂이가 지정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160호로 지정된 무령왕비의 은팔찌.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무령왕비의 은팔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봤을 때 5쌍의 왕비가 가지고 있던 팔찌 중에서 왼손 손목에 끼워진 것으로 알려지는 은팔찌 한 쌍에 용의 몸체를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고요. 팔찌 내부에 만든 사람을 알 수 있는 당시 장인의 이름이라고 추정되는 다리공이라는 이름이 여기 새겨져 있어요. 그만큼 기술자를 높이 샀던 그 당시의 문화를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고요. 161호로 청동 거울이 지정이 되었고 162호로 무령왕을 지킨다고 진묘수로 불리는 무령왕의 석수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63호로 무령왕릉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가치를 가진 지석이 발견이 되는데 무령왕릉 출토 유물로서 왕과 왕비의 지석 2매가 발견이 되었고요. 이는 백제 사마왕이 523년 62세에 죽어서 묘에 안장했다는 매지문서를 작성하다는 그런 내용들과 함께 이런 부분이 작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후대에 이 왕릉이 무령왕릉이라는 사실을 함께 알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을 저희에게 전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163호 다음에가 164호인데 165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165호에 무령왕 발받침이 지정이 되었고요. 무령왕 발받침 같은 경우는 약간 어떻게 보면 거북이 등껍질 같은 팔각, 육각 모양의 연잎 모양 같은 모양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육각 모양의 기갑 문으로서 장식이 되어 있고, 6잎의 꽃 모양으로 별도로 만들어져서 붙인 그런 꽃들이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164호는 무령왕비의 베개인데요. 무령왕비의 베개의 경우에는 지금 봉황이 윗부분에 장식이 되어 있어요. 한 쌍으로. 그리고 사다리꼴 모양을 하고 있고 역시 얇은 금박으로 육각 모양의 장식 후에 연꽃 등의 다양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셨던 유물들은 어떻게 지정이 되었죠? 듬성듬성 지정이 된 게 아니라 154호부터 165호까지 11점이 한꺼번에 지정이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같은 날 지정이 돼야지 이런 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처음 발견 당시서부터 높은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받아서 국보급의 그런 유물들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편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무령왕 에 있어서 2021년은 아주 중요한 해일 수 있는데, 갱의강수 선포 1500주년이 되는 해이고 무령왕릉 발굴 50주년이 되는 해예요. 자, 그러면 무령왕릉은 언제 발견되었을까요? 1971년 몇 월 며칠이죠? 7월 8일날 발견이 되었죠? 그래서 50주년 되는 해에 발견이 되었고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영상을 보면서 무령왕의 톡톡 블럭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표준 영정 사진을 공주시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고요. 이게 앉아서 찍은 사진이라고 볼 수 있으면 이걸 서서 찍은 사진으로 간편화해서 일러스트를 만들었고요. 이것을 다시 도안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블럭을 제작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만들어진 블럭을 우리가 무령왕릉과 무령왕릉의 출토 유물들을 생각하면서 맞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실제 우리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것들을 만들어보는 과정을 가질 거예요. 지금 무령왕 다 만들면 이렇게 되는 무령왕이 있어요. 자, 이 무령왕을 지금부터 저희가 만들어 볼 건데 천천히 동영상을 보고 따라와도 되고, 내가 좀 따라가기 힘들면 일시정지를 해놓고 들어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보면 우리 지금 블럭이랑 도안들을 소분해서 놨어요. 그러면 우선 도안을 꺼내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맞출 만큼의 집에 있는 그릇도 괜찮고 접시도 괜찮고 그런 곳에 덜어 놓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흘려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이 블럭들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작업을 해줄 거고요. 자, 그러면 잠깐 이건 치워놓고 도안을 펼쳐보도록 할게요. 자, 도안을 펼치고 자, 맞춰볼 거예요. 자, 1:1 도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대고서 맞추면 되는데, 우선 그 전에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볼게요. 백제를 다시 일으킨 무령왕은 백제의 제25대 왕이에요. 501년부터 523년까지 재위했고요. 무령왕은 백제를 중흥으로 이끈 왕으로 사마 또는 융으로 불렸다는 말이 삼국사기 전이에요. 고구려의 남하에 맞서서 국방을 정비하고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였으며, 이거 아까 다 배운 내용들이죠. 고구려 견제를 위해 중국 남조인 양나라와 일본과 외교를 강화하며 국제적인 지위를 높이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무령왕도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했죠. 무령왕릉도. 자,
벽돌 무덤의 형태가 양나라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죠. 무령왕은 또한 나라 안의 제도 정비를 위해 지방에 22담루를 설치하여서 귀족의 힘을 통치하기도 했으며 전쟁을 무릅쓰고 백제의 자존심을 회복하며 갱의강국을 선포한 백제 웅진시대를 대표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백제 웅진시대의 마지막 왕은 성왕 바로 전대왕이 될 수 있겠죠. 삼국사에는 어떻게 전하냐면 여러 차례 고구려를 깨뜨리고 비로소 중국과 통호하였으니 다시 강국이 되었다라는 말도 전해요. 삼국유사, 삼국사기 모두 다 이런 무령왕에 대한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무령왕이 업적도 있었고 그만큼 활동을 많이 했던 왕이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보여지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요렇게 요것만 끼울 줄 알면 우리가 어려움 없이 이걸 다 끼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맞춰보면 이런 식으로 끼워 나가면 돼요. 근데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은 반끼기가 되어 있어요. 자, 반끼기의 형태를 보여드리면 자, 지금 저 형태대로 하면 요 반만 이렇게 다 걸치는 게 아니라 요 반만 걸쳐서 이렇게 끼워줄 거예요. 반끼기. 자, 반만 걸쳐서 끼워주면 자, 요런 형태가 되겠죠. 자, 반끼기의 형태까지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요 도안대로 우리가 맞춰서 이렇게 끼워주면 되는 거예요. 꼭 위에다 놓고 맞추지 않고 눈으로 본 다음에 이 옆에 세 개가 있어야 되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세 개를 먼저 맞춘 다음에 다시 확인. 왜냐하면 혼자 마음대로 막 맞추다가 틀렸다는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가면서 그러면 지금 선생님 잘못 끼웠죠? 자, 이렇게 했더니 세 개가 여기도 역시 반끼기였어요. 지금 이 부분 반끼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시 맞춰서 정비를 하고 그러면 요 밑에 4개가 또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4개를 먼저 맞춰도 되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바로 맞춰도 돼요. 선생님은 4개를 먼저 맞춘 다음에 눈으로 먼저 보고 4개를 맞춘 다음에 그 밑에다 다시 끼워 볼게요. 자, 이렇게 4개를 맞췄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끼웠어요. 그럼 여기까지도 또 잘 맞죠? 그럼 옆에도 역시 반끼기 형태로 이렇게 하나가 들어간다는 걸 아는데 내가 쉽게 잘 안 맞춰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들고도 맞춰도 되고. 자, 그럼 여기까지가 완성이 됐어요. 벌써 다 완성이 됐죠? 자, 그러면 또 다시 밑에는 검정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맞춰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보면서 차근차근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노란색 또 밑에 부분에 노란색 2개가 또 이어져서 있죠? 이 2개 부분이 있는 곳에 바로 윗줄에 검정색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검정색이 시작되는 건데 맞나 항상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잘 확인되고 있죠? 자, 그런 다음에는 갈색. 자, 그리고 또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면 반칸을 띄우고 검정색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선생님이 검정색부터 안 했냐면 친구들이 맞추다 보면 여기에서 얘로 가려고 하면 지지하는 애가 없어서 요걸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놓고 하면 지지할 부분이 여기가 생겼잖아요. 요 부분이 지금 지지할 부분으로 생겼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반끼기를 해주면 반칸을 비우고 반끼기가 되죠. 어떤 부분도 하나라도 걸치는 부분이 없으면 반끼기든 이런 반칸 비우는 거든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이제 나머지는 이어서 하면 되고 또 이 부분에서 실수를 안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볼게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맞춰갈 건데 어디까지 맞출 거냐면 여러분들이 요 발 부분 요 3개 곱하기 3개를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 되기 전까지 전체를 다 맞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기다리면 선생님이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럼 선생님도 따로 맞추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시정지를 해놓고 요렇게 이 부분까지 여기 3개 끼기 전에 요 발 부분까지를 다 맞춰 놓은 상태로 우리 다시 만날 거예요. 자, 그러면 열심히 맞추고 다시 또 만나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다 맞춘 다음에 우리 다시 보기로 했잖아요. 여기까지 다 맞췄죠, 친구들? 지금 동영상을 켰다는 거는 일시정지한 동영상을 풀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다 맞췄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맞췄으면 지금부터는 요 곱하기 3에 대해 설명을 해줄 건데 우선은 요렇게 3개를 4개를 더 끼울 거예요. 그래서 요거 포함해서 4개를 더 끼울 거예요. 이렇게 3개씩. 그래서 선생님도 이렇게 3개씩 4개를 더 끼울 거예요. 자, 요렇게 그럼 2개죠. 이렇게 2개. 그리고 또 2개가 됐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또 이렇게 3개. 자, 여기는 이렇게 4개를 끼웠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앞에 하나, 뒤에 하나라고 이렇게 해서 곱하기 3이 되어 있잖아요. 얘가 하나가 되는 거고, 요 앞에다가 한 층을 올려줄 거예요. 바닥 부분에 3칸짜리에. 자, 이렇게 꾹꾹꾹 끼워서 입체적으로 쌓아줄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앞부분에다가도 또 이렇게 3개를 쌓아줄 거고, 자, 그리고 나서 뒤집어서 또 역시 뒤에다가 3개를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자,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한 것까지 완성이 됐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볼까요? 여기 이렇게 3칸이 됐잖아요, 이제. 자,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유는 우리가 어딘가에 얘를 세워놨을 때 쓰러지지 말라고.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세웠는데 쓰러지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 만들고 책상 옆이나 아니면 내가 잘 보이는 곳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싶을 때 이렇게 세워놓는 발의 역할을 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배워봤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블럭 만들기를 해봤는데 재미있게 잘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백제시대에 중흥을 이끌었던 무령왕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무령왕에 대한 블럭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역사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역사를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역사를 풀어봤어요. 자, 오늘 친구들 앞에서 배웠던 그런 무령왕과 무령왕릉 이야기에 대한 내용, 국보에 대한 내용도 재미있었길 바라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무령왕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만들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아까 앞에서 선생님이 되게 강조해서 말했는데 무령왕릉의 출토 유물 중에서 무령왕릉을 지키던 신명한 동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다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건 석수였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퀴즈를 낼 거예요. 자, 석수는 국보 몇 호였을까요? 이걸 잘 생각해서 엄마한테 얘기를 해주고 맞았나 틀렸나는 영상을 다시 돌려서 보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은 정답을 가르쳐주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찾아보기로 해요. 자, 이것으로 오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반가웠어요. 감사합니다.